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한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죠. 그의 이야기는요, 정말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시작돼요. 근데 있잖아요, 바로 그 어둡고 축축한 감옥에서 그의 진짜 놀라운 능력이 서서히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요셉이 어떻게 미래를 보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지 그 아주 결정적인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요, 정말 딱 하룻밤 사이에 벌어집니다. 두 명의 고위 관리가 같은 날 밤에 서로 다른 꿈을 꿔요. 그리고 그 꿈에는 정말 소름 돋게도 그들의 엇갈린 운명이 그대로 담겨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운명의 실타래를 풀어낼 단 한 사람, 바로 요셉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자, 이 운명적인 사건이 펼쳐진 무대, 여긴 그냥 평범한 감옥이 아니었어요. 먼저 어떤 곳이었는지 그리고 누가 있었는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느 날 이 감옥에 아주 거물급 인사 두 명이 들어옵니다. 바로 파라오의 최측근들이에요. 한 명은 왕의 술을 책임지는 술 맡은 관원장, 또 한 명은 빵을 비롯한 음식을 총괄하는 떡 굽는 관원장이었죠. 이 사람들이 왜 들어왔냐? 왕에게 죄를 지었다는 이유였어요. 근데 주석가들 말에 따르면 이게 그냥 실수가 아니라 파라오 독살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혐의였다고 합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혐의죠. 이들이 갇힌 곳은 시위대장의 집이라고 불리는 곳인데요. 쉽게 말해 국가 중죄인들을 가두는 최고 보안 감옥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이곳에 우리 요셉이 갇혀 있었던 거죠. 근데 진짜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시위대장이 이 VIP 수감자들의 시중을 다른 누구도 아닌 죄수 신분의 요셉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왔지만 그 성실한 만큼은 이미 감옥 안에서 모두가 인정하고 있었다는 증거겠죠? 자, 그렇게 시간이 흐르던 어느 날, 이 어두컴컴한 감옥에서 두 사람의 운명을, 아니 어쩌면 요셉의 운명까지도 송두리째 바꿀 하룻밤이 찾아옵니다.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같은 날 밤에 두 관원장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동시에 꿈을 꿉니다. 그리고 그 꿈이 그냥 흔한 꿈 같은 게 아니었어요. 각자의 미래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일종의 예지몽이었던 거죠. 다음날 아침이 됐어요. 요셉이 보니까 두 사람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표정이 말이 아니었죠. 보통 같으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다가가서 묻습니다. 두 분 오늘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으십니까? 바로 이 따뜻한 관심, 이 한마디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 됩니다. 두 사람의 대답은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우리가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해줄 사람이 없네? 하고 말이죠.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들은 원래 고위관리잖아요. 평소 같았으면 당장 왕궁의 전문 해몽가들을 불렀을 텐데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으니 꼼짝달싹 못하는 신세인 거죠. 당시 이집트에서 꿈 해석은 거의 국가적인 중대사였거든요. 그러니 이걸 해석할 길이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바로 그때 요셉이 나섭니다. 그런데 그가 제가 해몽 좀 합니다. 이렇게 나서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이렇게 말하죠. 해석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부디 저에게 그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겸손하죠. 자기가 잘나서가 아니라 자신은 그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통로일 뿐이라는 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자, 드디어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마침내 두 개의 꿈이 그 베일을 벗고요. 그 안에 담겨있던 완전히 상반된 두 개의 운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두 꿈의 내용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왼쪽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포도나무, 그러니까 생명력과 회복의 이미지가 강하죠. 반면에 오른쪽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보세요. 머리 위 광주리에 담긴 음식을 새들이 와서 쪼아 먹잖아요. 이건 누가 봐도 좀 불길하고 파괴적인 죽음의 이미지에 가깝죠. 요셉이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의 꿈부터 해석을 시작합니다. 세 개의 가지, 이건 사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흘 안에 파라오께서 당신을 다시 부르실 겁니다. 그리고 예전처럼 다시 그분의 술 시중을 들게 될 겁니다. 와, 정말 희망적인 해석이죠. 이 좋은 소식을 전한 뒤에 요셉이 정말 간절하게 부탁을 하나 해요. 나중에 잘 되시거든
제발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제가 얼마나 억울하게 이곳에 와 있는지 파라오께 말씀드려서 저를 좀 구해 주십시오. 자신이 아무 죄도 없이 여기까지 끌려왔다고 호소하는데 이 장면에서 요셉의 인간적인 고뇌가 정말 절절하게 느껴집니다. 자, 이 희망적인 해석을 듣고 떡없는 관원장도 용기를 얻어서 자기 꿈을 이야기해요. 내 꿈도 좋은 꿈이겠지? 하고 기대했겠죠. 하지만 결과는 완전히 180도 달랐습니다. 요셉이 쓰는 표현이 진짜 소름 돋아요.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파라오가 당신의 머리를 들어줄 겁니다 라고 했거든요. 이건 사면을 의미해요. 그런데 떡 굽는 관원장에게는 파라오가 당신에게서 당신의 머리를 들어올릴 겁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참수형을 당할 거라는 끔찍한 예언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과연 요셉의 이 소름 돋는 해석은 현실이 됐을까요? 네,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빠르고 또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말했던 바로 그 사흘째 되는 날이 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이 파라오의 생일이었어요. 왕이 모든 신하들을 위해 성대한 잔치를 여는 날이었죠. 바로 그 자리에서 두 사람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결과는 네,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요셉의 예언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어요.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갔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당해서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요셉의 예언은 완벽하게 현실이 된 거죠. 자, 예언은 이루어졌고 이제 요셉에게도 감옥을 나갈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아주 씁쓸한 반전을 맞이합니다. 자유를 되찾은 술 맡은 관원장. 어떻게 했을까요? 네, 요셉의 그 간절했던 부탁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예전 자리로 돌아가자마자 감옥에 남겨진 은인은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거예요. 이게 참 인간의 나약함이랄까? 어쩔 수 없는 모습이기도 해서 더 안타깝죠. 아니, 그럼 이 이야기는 그냥 은혜를 원수로 갚았다? 뭐 이런 교훈으로 끝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사건은요, 단순히 요셉이 꿈의 몽을 잘한다는 걸 보여주는 걸 넘어서 보이지 않는 어떤 거대한 계획이 그를 이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복선이에요. 왜냐하면요, 지금 당장은 잊혀진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이 잊혀짐 때문에 훗날 요셉이 파라오 바로 앞에 서게 되는 결정적인 기회가 만들어지거든요. 결국 사람에게는 잊혔지만 요셉의 운명은 멈춘 게 아니었던 거죠. 오히려 더 큰 무대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발판을 마련한 셈입니다. 과연 이 잊혀진 약속은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다시 요셉의 운명을 움직이게 될까요? 그 흥미진진한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